네, 저는 현재 진도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저희는 팩트TV와 고발뉴스와 팩트TV 공동 생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5월 6일 3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어제 해경과 언딘 측이 선체 내 64개의 객실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 잠수부 그리고 언딘 측에 소속된 잠수부들의 피로 누적으로 해경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을 다시 충원하는 동원령을 선포했는데요. 13명이 충원됐다고 합니다. 그중 1명의 다이버가 수색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 속에 공기가 차서 기뇌증이라고 현재 목포 한국병원 측은 사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선체 내에 있는 64개의 모든 객실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다이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수색 완료했다라는 뜻인데요. 해경 측은 이에 대해서 오는 6일부터, 즉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1차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64개의 객실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남아있는 희생자가 있는지, 남아있는 실종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탐색해 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일 1차 수색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 안산 합동분향소에 130만 명이 넘는 추모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 희생자 가족들이 일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청문회고 두 번째는 특별검사제, 즉 특검을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는 안산에서는 반드시 그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의 이유겠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더 많은 구조를 할 수 있었던, 즉 관제 또는 인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우왕좌왕했었던 해경의 모습,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수의 계약을 해줬었던 언딘, 그것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을 파헤쳐달라고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반드시 희생자 가족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수용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초동조처는 왜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보안,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속속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잘못된 사항, 그리고 초동조처에 미흡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세월호에 탑승했었던 선장과 승무원들은 4가지 방식으로 이 재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조타실 내에 있는 전체 안내방송입니다. 이 전체 안내방송은 대기하라, 기다리라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만약 선장이 또는 또 다른 승무원 한 명이라도 그 전체 안내방송을 통해서 대피하라, 탈출하라 라는 말을 내뱉었더라면 우리는 조금 더 살아 돌아온 탈출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타실 내에 무전기 4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전을 통해서 각 층에 있는, 각 객실 내에 있는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위기 상황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전기 4대는 대기 시간만 지키다 같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타실 내 비상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 시 짧게 7번 누르고 길게 1번을 누르면 즉각 퇴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일종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상벨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관실과 선원실 내에 비상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0번을 누르면 전체 안내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전화도 선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채 아직까지 세월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죠. 정미용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일과 같고 우리의 형, 우리의 누나, 언니의 일과 같은 그 참담한 심정을 느껴서 청계광장에서 촛불 추모 집회를 벌였었던 중학생들에게 일당 6만 원을 받고 동원된 인력이다라는 망발을 퍼부은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정미용 씨는 지인들로부터 들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서 사과를 한다. 당분간 글을 쓰지 않겠다. 절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절필을 선언한 듯, 그리고 한마디 사과를 내뱉은 듯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뱉지 말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확인, 제대로 된 보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희생자 가족의 마음에 두 번째 상처를 낼 수 있는 말을 내뱉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탈출자 174명, 그리고 희생자 수 263명, 실종자 수는 여전히 39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용, 저희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제가 적어뒀던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나친 추모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었던 KBS의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번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마 읽어드리기도 민망한데요. 세월호는 교통사고보다 희생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었던 복수의 증언들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를 참조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바라보는지 KBS 한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언론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3차 정신적 피해를 주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공영방송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비영리 독립 언론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디아파르라는 매체인데요. 서울, 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으리 라는 역설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봤더니 반어법을 쓴 거였더군요. 탑승객 전원 구조라는 말, 그리고 5시간 후에 오보라고 내뱉었던 말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첫 번째 가슴의 상처를 남겼다. 두 번째, 해상당국은 세월호로 오는 모든 선박을 물리치고 단 한 회사, 즉 언딘에게만 사고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것이 두 번째 가슴에 남긴 상처다. 그리고 세 번째, 급히 도와주려고 왔었던 일본 그리고 미국 측의 요청을 뿌리쳤다. 그것이 세 번째 가슴에 남긴 상처다. 그리고 언디는 해난구조 전문 업체가 아니라 침몰한 선박 인양 전문 업체다. 왜 그 회사에게 구조를 맡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경이 그 단 한 회사에게 특권을 부여할 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이유가 지난 5월 1일이었죠. 노동자의 날 때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포들이 바스티유 광장부터 한국 대사관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벌였다고 했는데요. 그 플랜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 플랜카드를 펼치고 프랑스 시내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국격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국가 전체의 수모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아파르가 쓴 세월호, 서울, 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으리. 이 단어는 어떠한 비난과 비판과 잘못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신들이 하나같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요? 또는 그들이 우리나라 야당과 같이 막연히 우리나라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초동 조치에 명백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만 타깃으로 잡아서 그들에게 잘못을 모두 책임 전가하려는 부끄러운 행태와 작태를 맹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진도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묻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박진영 씨의 부인이 유병헌 일가의 친척이다. 어떤 날에는 이경규 씨가 골프를 치러 다닌다. 어떤 날에는 전향자 씨가 어떤 곳에 회장으로 있다. 그리고 유병헌 일가가 은닉한 재산이 많다. 물론 그곳에서 잘못된 범법 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이유 없는 연예인들을 건드려서 눈길을 돌린다고 해서 이 참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체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 진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그리고 탈출하라라고 내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던 성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초동대처에 완벽하게 실패를 한 정부와 해경당국에 대한 비난과 화살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참사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 시대의 바로미터이자 우리의 공통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녁 브리핑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